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조선시대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아름다워 그 소문이 삼도에 자자했지요. 하지만 이 마을이 유명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처녀들이 많기로 소문난 곳이었던 겁니다. 마을은 늘 고운 처녀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특히 꽃님이의 미모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개천가에서 빨래를 할 때면 주변 총각들이 구경하느라 일손을 놓곤 했지요. 아이고, 꽃님이 너는 어쩜 그리 예쁘니? 내 얼굴만 보면 꽃들이 다 부끄러워 고개 숙일 것 같아. 그렇게 마을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 처녀들은 몰래 모여 달맞이를 하기로 했지요. 오늘 밤에 몰래 뒷산에 올라가자. 달 구경하면서 소원도 빌고. 꽃님이가 속삭이자 다른 처녀들도 키득거리며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처녀들은 몰래 집을 빠져나와 뒷산으로 향했는데 달빛 아래 그들의 모습은 마치 요정 같았지요. 산 중턱에 도착한 처녀들은 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부디 좋은 한군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구름이 달을 가렸고 주변이 갑자기 어두워지자 처녀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갑자기 왜 이러지? 무서워. 빨리 내려가자. 하지만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크, 귀한 손님들이 오셨구나. 처녀들은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잠시 후 꽃님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 대신 섬뜩한 웃음소리만 들려왔을 뿐이었지요. 흐흐흐, 걱정 마라. 곧 모두 알게 될 테니. 그 순간 처녀들 사이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누가 내 발을 잡았어. 순식간에 처녀들 사이에 혼란이 일어났고 달빛이 다시 비추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처녀들 중 한 명이 사라지고 난 후였지요. 은희야 어디 있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은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없어졌어요. 김서방의 집에서 들려온 비명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니, 김서방, 무슨 일이오? 김서방의 창백한 얼굴로 통고하고 있었지요. 우리 꽃님이가 사라졌소.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밤새도록 꽃님이를 찾아 헤맸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그 다음 날 밤, 또 다른 처녀가 사라졌고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귀신이 곡할 노릇이구려. 아이고, 우리 딸들은 어쩌면 좋단 말이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밤마다 처녀들이 사라지는 일이 계속되자 부모들은 딸들을 옷장에 가두거나 밧줄로 묶어두기까지 했지만 그런 노력도 소용없었지요. 어느 날 밤, 마을 유일한 양반집 규수인 이소저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역적 같은 놈들, 내 딸을 납치해갔구나. 이 참판은 크게 분노하여 관가에 크게 호소했고 마침내 암행어사가 파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암행어사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반드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야 말겠노라. 범인을 잡지 못하면 그대들 모두가 연루될 것이니 숨기지 말고 모두 실토하시오. 그러나 암행어사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실마리는 쉽사리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의심의 눈초리만 깊어갔을 뿐이었지요. 혹시 당신이 우리 딸을 데려간 것은 아니오? 무슨 소리요? 당신네 아들이 수상하던데. 이렇게 마을은 날이 갈수록 혼란에 빠져갔습니다. 그 와중에 젊은 총각들은 밤마다 사라지는 처녀들에 대해 은밀한 상상을 하기도 했지요. 야, 너도 들었나? 처녀들이 밤마다 도망가는 거래. 뭐? 어디로? 글쎄, 어떤 놈이 처녀들을 꼬셔서 데려간다는 소문도 있더라고. 그놈의 재주가 보통이 아니구먼. 나도 그 비결 좀 알고 싶네. 이렇게 마을은 온갖 소문과 추측으로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관가에서도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속수무책이었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오? 밤마다 순찰을 돌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소. 맞소이다. 나리,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 않소.
관아의 아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찻도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지요. 찻도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일부터는 내가 직접 나서겠다. 그날 밤 찻도는 직접 순찰을 나섰습니다. 그는 밤새 마을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본 것은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의 모습뿐이었지요. 아이고, 사또님. 우리 딸을 꼭 찾아주세요. 걱정 마시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소. 하지만 사또의 말과는 달리 사건은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총각 하나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에이, 다들 겁쟁이들이지. 내가 오늘 밤 그 비밀을 밝혀주지. 얘야. 그러다 너마저 잡혀가면 어쩌려고 그러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전 남자니까요. 처녀들만 사라지잖아요? 그 총각은 그날 마을 어귀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그는 혹시 처녀들을 데려가는 범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있었지요.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총각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시 눈을 감았다 떴는데 이게 무슨? 눈을 뜬 총각은 자신이 온통 하얀 옷을 입은 처녀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처녀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창백했고 눈동자는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이야! 총각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의 정신은 오락가락했습니다. 도깨비, 처녀 도깨비다. 총각은 그 말만 중얼거리다 그만 미치고 말았고 이 사건 이후 마을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마을은 망했어. 그러게 말이오. 처녀들은 계속 사라지고 총각들은 미치고 이러다간 우리 마을에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겠소.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일부는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고 남은 사람들은 집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았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관가에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갔지만 그들의 노력은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이렇게 많은 처녀들이 사라졌는데 단서가 하나도 없다니. 사또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탄식할 때였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아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사또님, 혹시 이것이 인간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무슨 말이오? 저 혹시 도깨비나 귀신의 짓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여. 허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마을이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 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돌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 서방이라 불렀죠. 돌쇠는 마을 어귀에 있는 초라한 집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마을 사람들의 집에 가서 온갖 자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돌쇠야, 우리 집 마당 좀 쓸어주겠니? 네, 알겠습니다. 돌쇠는 언제나 웃는 얼굴로 마을 사람들을 대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부르며 무시했었죠. 왜냐하면 돌쇠가 하는 행동들이 이때때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야, 돌쇠야. 왜 저 더러운 개똥을 주워 모으고 있는 거야? 아, 이거요? 나중에 꽃밭에 거름으로 쓰려고요. 저런 바보 같으니라고.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섰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처녀들이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난 후로 돌쇠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동네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아이고, 우리 아들. 밤에 나가면 위험하다고 했잖니. 괜찮아요, 어머니. 돌쇠는 그렇게 매일 밤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바보가 헛걸음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돌쇠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로웠지요. 그날 마을의 사내 하나가 돌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야, 돌쇠야. 넌 처녀들이 사라지는 게 안 무서워? 무섭긴 해요. 하지만 더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다는 거야? 왜 처녀들만 사라지는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요. 사내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정말 바보구나.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돌쇠의 눈빛은 결코 바보 같지 않았고 오히려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빛이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몰랐지만 돌쇠는 매일 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건의 실마리를 찾고 있었답니다.
그는 처녀들이 사라진 집 주변을 유심히 살폈고 마을 곳곳에 숨어 있는 작은 단서들을 모으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달빛이 어스름하게 비치는 깊은 밤, 돌쇠의 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이게 무슨 소리지? 돌쇠는 잠에서 깨어났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울부짖는 것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했지요. 혹시 귀신인가? 아니면 늑대? 돌쇠는 겁이 나기도 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조심스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 마을 외곽으로 향했지요.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눈빛만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사람 살려. 갑자기 들린 비명 소리에 돌쇠는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어둠 속에서 몇 명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게 뭐지? 돌쇠는 조심스레 다가가자 충격적인 광경에 그만 놀라고 말았지요. 이런,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한 처녀를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건 김서방네 딸 꽃님이 아닌가? 그제야 그는 깨달았지요. 마을에서 처녀들이 사라진 이유를 바로 이 괴한들이 처녀들을 납치해 갔던 것이었죠. 이를 어쩌지? 돌쇠는 잠시 망설이다 사또께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일어나려던 찰나. 그때였습니다. 누구냐? 누군가 우리를 보았다. 빨리 찾아라. 괴한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돌쇠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요. 어떡하지? 돌쇠는 필사적으로 생각하던 순간 그때 그의 눈에 작은 굴이 보였습니다. 좋아. 저기다. 돌쇠가 재빨리 굴 속으로 몸을 숨겼는데 괴한들이 주변을 샅샅이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이상하군. 분명 누군가 있었는데. 그냥 착각 아닌가? 어서 가자. 시간이 없어. 다행히 괴한들은 돌쇠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들은 꽃님이를 데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참 후 동굴에서 나온 돌쇠의 얼굴에는 결의에 찬 표정이 어려 있었지요. 이대로 둘 순 없어. 반드시 꽃님이를 구해야 해. 돌쇠는 괴한들이 사라진 방향을 유심히 살피며 그들의 뒤를 조심스레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녀석들 분명 외구일 거야. 하지만 왜 우리 마을 처녀들을 납치하는 걸까? 돌쇠는 의문을 품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아직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꽃님이의 어머니만이 딸의 빈 방을 보며 불안에 떨고 있었죠. 우리 꽃님이 어디 갔을까? 제발 아무 일 없기를. 한편 돌쇠는 왜구들의 뒤를 조심스레 따라갔습니다. 저 놈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밤이 깊어갈수록 길은 점점 더 험해졌고 울창한 숲을 지나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돌쇠는 숨을 죽이고 그 불빛을 향해 다가갔지요. 저게 뭐지? 불빛의 근원은 바로 커다란 동굴이었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왜구가 지키고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 저 안에 꽃님이가 있을 거야. 돌쇠는 용기를 내어 동굴 주변을 살펴보았는데 다행히 동굴 옆으로 작은 틈새가 보였고 조심스레 그 틈새로 몸을 숨겼지요. 헉, 동굴 안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처녀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꽃님이도 그 중에 있었지요. 저런, 이게 무슨 짓이람? 돌쇠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낄 때쯤 한 왜구가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곧 내가 올 것이다. 그때 너희를 외국으로 데려갈 것이니 얌전히 있어라. 순간 처녀들은 흐느끼기 시작했지요. 이런 나쁜 놈들. 그때 한 처녀가 용기를 내어 말하는 것 같았는데 우리를 왜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잘못? 너희가 잘못한 건 없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할 뿐이지. 외국의 귀족들이 조선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원하고 있으니까. 돌쇠는 그 말을 듣고 치를 떨었지요. 그는 어떻게든 이 처녀들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돌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 거기서 뭐 하는 거냐? 한 왜구가 그를 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는... 돌쇠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고 왜구는 칼을 빼들며 말했지요. 우릴 염탐하고 있었군. 돌쇠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고 재빨리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지요. 잡아라! 저놈을 잡아라! 왜구들의 고함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고
돌쇠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가지에 긁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를 반복했지만 마을 처녀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멈추지 않았지요. 사또께 알려야 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 처녀들을 구해야 해. 기다려, 꽃님아. 반드시 구하러 갈게. 돌쇠는 숨을 헐떡이며 마을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옷은 나뭇가지에 긁혀 너덜너덜해졌고 얼굴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사또! 사또! 돌쇠는 관하로 달려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이라 아무도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지요. 일을 어쩌나. 시간이 없는데. 돌쇠는 고민 끝에 마을 사람들을 깨우기로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문을 두들겼지요. 여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뭐야? 또 바보 돌쇠가 헛소리하는 거야? 아이고, 시끄러워. 저리 가. 돌쇠는 좌절하려던 찰나 마침내 김서방이 문을 열고 나오며 말했지요. 돌쇠야, 무슨 일이냐? 이 한밤중에? 김서방님, 큰일 났습니다. 꽃님이가 왜구들에게 잡혀갔어요. 김서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우리 꽃님이가? 돌쇠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광경을 상세히 설명했지요. 저 멀리 산속 동굴에 왜구들이 숨어 있어요. 거기에 우리 마을 처녀들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 처녀들도 잡혀 있었어요. 돌쇠의 말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우리가 어떻게 왜구들을 상대한단 말이냐?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망설였지만 김서방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돌쇠 말이 맞아! 우리 딸들을 구하러 가야 해! 마침내 사람들이 동의하기 시작했고 돌쇠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지요. 저를 따라오세요. 조심히 가야 해요. 마을 사람들은 몽둥이와 낫 등을 들고 돌쇠를 따라갔습니다. 한참 후 동굴 앞에 도착한 돌쇠는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냈지요. 저기에요. 조용히 해요. 돌쇠는 조심스럽게 동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왜구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처녀들도 그대로였습니다. 돌쇠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사람들이 속삭이며 물었습니다. 돌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지요. 제가 먼저 들어가서 주의를 끌게요. 그동안 여러분은 처녀들을 구해내세요. 너 혼자 들어간다고? 위험해! 김서방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지만 하지만 돌쇠의 결심은 확고했으며 사람들에게 말했지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잠시 후 돌쇠는 용기를 내어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담담했지요. 야! 이 나쁜 놈들아! 돌쇠의 외침에 왜구들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너 내 놈이 어떻게 여기에? 왜구 두목이 칼을 빼들며 소리치자 돌쇠는 재빨리 주의를 끌며 마을 사람들 반대편으로 도망을 쳤고 그 틈을 타 마을 사람들이 동굴로 들이닥쳤습니다. 처녀들을 구해라! 혼전이 벌어졌습니다. 돌쇠는 재빨리 꽃님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꽃님아, 괜찮아? 돌쇠 오빠. 돌쇠는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지만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왜구들의 숫자가 더 많았고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대 저것들을 놓치지 마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던 때 돌쇠의 눈에 동굴 천장의 돌들이 들어왔지요. 여러분, 저 돌들을 무너뜨려요! 돌쇠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동굴 천장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천장이 흔들리더니 돌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모두 빨리 나가요! 돌쇠의 외침에 사람들이 황급히 동굴 밖으로 빠져나갔고 왜구들은 떨어지는 돌에 맞아 쓰러졌지요. 그리고 동굴 입구가 막혔습니다. 이런 저것들한테 당했다. 왜구 두목의 절규가 들렸지만 이미 돌쇠와 마을 사람들에게 당한 후였죠. 돌쇠와 마을 사람들 그리고 구출된 처녀들은 무사히 동굴을 빠져나왔지요. 해냈다! 우리가 해냈어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돌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돌쇠야! 내가 우리 마을의 영웅이구나! 꽃님이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돌쇠를 보며 말했지요. 고마워요, 오빠. 돌쇠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요. 다행이야! 꽃님아! 잠시 후 돌쇠와 마을 사람들이 구출한 처녀들을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지요. 아이고, 우리 딸이 살아왔구나.
마을에 남아있던 부모들이 달려와 딸들을 껴안으며 기뻐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녀들의 표정은 오히려 불편해 보였지요. 꽃님아, 괜찮니? 무슨 일 있었어? 김서방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꽃님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자 돌쇠가 꽃님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꽃님아, 혹시 뭐 숨기는 거 있니? 꽃님이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오빠, 사실은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마을에 관군들이 대거 몰려왔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사또가 갑자기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상황을 설명했지요. 사또님, 저희가 왜구들에게 잡혀간 처녀들을 구해왔습니다. 김서방이 나서서 설명했지만 오히려 사또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요. 무슨 소리요? 이 처녀들은 조정에서 특별히 선발한 궁녀 후보들이요.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잠시 데려간 것뿐인데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한 거요? 사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고 돌쇠도 혼란스러워하는 눈치였지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분명 왜구들이 돌쇠는 절망감을 느끼며 꽃님이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함께 갔던 마을 남자들도 가만히 서 있기만 했지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봤어요. 왜구들이 돌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또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 조용히 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한 짓 때문에 그 마을이 큰 공경에 처했다. 이놈을 포박해라. 사또의 명령으로 관군들이 돌쇠를 붙잡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꽃님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지요. 그렇게 돌쇠는 관군들에게 끌려갔고 며칠 후에야 풀려날 수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바보 취급하며 외면했지요. 에휴, 저 바보 때문에 우리 마을이 조정의 미움을 샀어. 그래, 이제 우리 딸들은 궁녀가 될 기회도 잃었잖아. 돌쇠는 마음이 아팠지만 몰래 꽃님이를 찾아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꽃님아, 제발 진실을 말해줘. 내가 본 것을 말이야. 꽃님이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사실은 우리를 데려간 사람들이 정말 왜구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협박했어요. 만약 진실을 말하면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꽃님이의 말에 돌쇠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죠. 고마워, 꽃님아.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돌쇠는 그날부터 증거를 모으기 위해 몰래 동굴로 다시 가서 왜구들이 남긴 흔적을 찾았고 주변 마을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하루는 그가 우연히 사또와 수상한 사내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지요. 자, 여기 약속한 대로 온 자가 있어. 처녀들을 잘 챙겨 보냈으니 이제 됐겠지. 걱정 마시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사또가 왜구들과 결탁했다는 사실에 돌쇠는 깜짝 놀랐지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 하지만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돌쇠는 고민 끝에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마을의 젊은이들을 몰래 모아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털어놓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왜구들의 근거지를 찾아가 증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믿을 거예요. 젊은이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돌쇠의 진심 어린 호소와 자신들의 누나, 여동생이 잡혀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좋아, 우리가 함께 가지. 이렇게 돌쇠와 젊은이들은 비밀리에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모여 계획을 세우고 낮에는 증거를 모았는데 왜구들이 남긴 물건들, 처녀들의 비밀 증언, 심지어 사또와 수상한 사내의 대화를 담은 편지까지 확보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돌쇠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우리 마을에 큰 위험이 닥쳤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지요. 그는 자신이 본 것, 들은 것, 그리고 알아낸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돌쇠가 증거를 하나씩 보여주자 점차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란 말이냐? 우리가 돌쇠를 오해했구나. 그때 김서방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요. 돌쇠야, 미안하다. 우리가 널 믿지 않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힘을 합쳐
왜구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사또의 음모도 밝혀내야 해요. 마을 사람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하나둘씩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의 용기와 지혜가 마을 전체를 움직인 것이지요. 좋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야. 마을 사람들은 밤새 작전을 세웠습니다. 우선 왜구들의 동굴로 가는 길을 막아야 해요. 그리고 사또를 감시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은 무기를 준비하고 노인들은 마을을 지키기로 했지요. 그리고 드디어 행동할 날이 밝아오자 돌쇠는 마지막으로 꽃님이를 찾았답니다. 꽃님아,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모든 걸 바로잡을게. 꽃님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돌쇠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오빠 조심해요. 꼭 돌아와야 해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출발했지요. 그들은 조용히 산을 올랐습니다. 잠시 후 동굴 앞에 도착하자 돌쇠는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고 마을 사람들은 재빨리 흩어져 미리 정해진 위치를 잡았지요. 자, 이제 시작이다. 돌쇠의 신호와 함께 일부는 동굴 입구를 막고 다른 이들은 소리를 내어 왜구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야! 이 못된 놈들아! 나와봐라! 갑작스런 상황에 왜구들이 당황해하며 뛰쳐나왔지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구 두목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우리 땅에서 당장 나가라! 돌멩이와 화살이 날아들었습니다. 왜구들은 혼란에 빠졌고 일부는 도망치기 시작했지요. 한편 돌쇠는 용감하게 앞장서며 왜구 두목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놈, 우리 처녀들을 납치한 죄를 받아라! 돌쇠는 평소에 농사일로 다져진 힘을 유감없이 발휘했지요. 으악! 마침내 왜구 두목이 쓰러졌고 나머지 왜구들도 하나둘 제압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이번에도 사또가 관군들을 이끌고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사또가 소리쳤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지요. 그러자 돌쇠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요. 사또님,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신이 왜구들과 결탁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돌쇠는 편지를 꺼내 보여주자 사또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이건 잠시 후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외쳤지요. 사또는 물러나십시오. 상황을 지켜보던 관군들은 처음엔 멀뚱히 서 있었지만 현실을 파악하고는 사또를 체포해버렸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지요. 우리가 해냈어요. 모두 함께요. 돌쇠의 말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을 나누며 마을로 돌아왔고 마을로 돌아온 일행을 본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돌쇠를 영웅으로 추켜 세우며 말했지요. 돌쇠야, 내가 우리 마을의 자랑이구나. 바보 서방이 아니라 지혜로운 서방이라고 불러야겠어. 돌쇠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지요. 그때 꽃님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대단해요. 오빠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이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된 암행어사가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오.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오? 소인은 돌쇠라고 합니다. 암행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지혜와 용기에 감탄하오. 조정에서 그대에게 포상을 내리고자 하니 한양으로 오시오. 한편 암행어사의 말에 돌쇠는 기쁨보다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꽃님이를 바라보았고 꽃님이도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오빠, 함께 가면 안 돼요? 김서방님, 꽃님이와 한양에 다녀와도 되나뮤? 순간 꽃님이의 얼굴이 환해졌지요. 아빠, 돌쇠 오빠와 어디든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 마을 영웅인데 도망치지 못하게 얼른 잡아야지. 그럼 두 사람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돌쇠와 꽃님이를 축하해줬지요. 그리고 얼마 후 돌쇠와 꽃님이는 손을 잡고 한양으로 향했고 그들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쇠의 모험은 끝이 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요.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로 말이죠. 야담TV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